김재현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독특한 방식이 있었다. 그의 다소 대범한 성격은 종종 무모함으로 오해받았지만 나는 한미연으로서 그가 단순히 생각 없이 솔직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 그의 자발성은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선을 넘고 말았다. 그날은 친구인 박대정과 그의 아내 이지혜의 집에서 가진 평범해 보이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우리는 서울의 화려하고 세련된 강남에 모여 맛있는 음식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현의 한마디가 맑은 날의 천둥처럼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볼 생각 안 해봤나요?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대정은 눈을 들어 그의 말을 의아하게 쳐다봤고 지혜는 접시에 있던 고기를 자르던 손을 멈췄다. 나는 마시던 차를 거의 뿜을 뻔하며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해석하려 애썼다. 새로운 거라니 어떤 거요? 지혜가 약간 경계하며 물었다. 재현은 마치 안에 숨겨진 농담을 공유하는 듯 웃었다. 예를 들어 하루 밤만이라도 파트너를 바꿔보는 거죠.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요. 그는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잠시 동안 방 안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내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를 바로 대면하기보다는 내 분노를 억누르고 마치 그 말이 단지 그의 또 다른 황당한 생각일 뿐인 양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결국 모두가 웃긴 했지만 공기 중의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넌사인의 반사가 거리를 물들였고 차 안에서는 와이퍼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농담한 거야, 미연.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는 차분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농담이든 아니든 그건 무례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웠어. 재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도로를 응시할 뿐이었다. 남은 길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불안함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재현의 제안은 단지 황당한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깊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말로 그런 극단적인 아이디어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안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그 후 며칠은 안개처럼 지나갔다. 재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해 보였지만 나에게 그것은 모든 상호작용 위에 드리운 그림자였다. 나는 단순히 그것을 지나칠 수 없었다. 어느 오후 지혜가 예상치 않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밝은 톤과는 다르게 망설임과 신중함이 느껴졌다. 미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사실 있어. 그날 저녁 식사 때의 대화 말이야. 나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지만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게 왜? 대정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머리가 어지러웠다. 단순히 터무니없는 농담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커지고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지혜야,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미안해. 재현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데 네 생각엔 대정이 정말 그런 걸 시도하고 싶은 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는 너무 호기심을 가지는 것 같아. 대화는 명확한 해결책 없이 끝났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내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결혼, 친구, 확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했다. 약 일주일 후 재현은 우리 넷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여행을 긴장을 풀고 모든 스트레스를 잊는 방법으로 소개했다.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나는 동의했다.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명료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적어도 정상적인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우리는 강원도의 한 산간 지역을 목적지로 정했다.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과 온천으로 유명한 고요한 곳이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전통 한옥에 도착했다. 그 풍경은 완벽한 힐링 여행지처럼 보였지만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온돌 바닥에서 타오르는 불이 방을 따뜻하게 드고 있을 때 재현은 다시 그 주제를 꺼냈다. 그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가볍게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방 안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생각해봤는데 이번 여행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 다들 어떻게 생각해? 그는 그 말을 하면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잠시 지혜를 향해 움직였고 그 순간 그의 제안이 단순히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설마 진심인 건 아니겠지, 재현. 내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다. 왜 안 돼? 우리끼리만 있고 다들 친구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 대정은 지혜를 바라보았고 지혜는 무너질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대정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방 안의 긴장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팽팽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방 안의 답답한 공기를 해소해주는 듯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지혜였다. 미연, 정말 미안해. 그녀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대정이 그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 그는 그게 재미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혜의 말은 나로 하여금 악몽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이 여행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실제로 느껴졌다.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어느 순간 부엉이의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복돼서 들려오는 가벼운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누가 다가오고 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미연? 박대정의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감싼 채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정원으로 걸어 나갔다. 집 안의 긴장보다 차가운 밤 공기가 덜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재현과 지혜, 그리고 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이 멈추질 않아.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우리는 용납될 수 있는 것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대정은 망설였고 그의 눈은 무언의 확인을 바라는 듯 내 눈을 응시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로도 명확히 이해되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아마도 호기심이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건 옳지 않아. 내가 마침내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약하게 들렸다. 알아. 그가 대답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끌리는 것 같아.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그의 말은 내 안에서 메아리쳤다. 정말 선택지가 없는 걸까? 아니면 이미 원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나는 침묵했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고 마침내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돌아갔다. 나는 추운 밤 공기에 홀로 남겨졌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재현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 위에 앉아 가슴속에 무거운 느낌을 안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단지 그 여행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그 순간만큼 그와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 주변의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을 하기로 했다. 그곳의 풍경은 장관이었다. 하늘 끝까지 이어질 듯한 숲으로 덮인 산맥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배경조차도 우리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는 없었다. 우리는 짝을 이루어 걸었다. 재현과 지혜는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걸었고 나는 대정과 더 뒤쪽에서 걸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산책로가 두 갈래로 나뉘었고 재현이 우리에게 나뉘어 걷자고 제안했다. 너희는 이쪽으로 가. 우리는 반대편을 탐험해 볼게. 1시간 후 여기서 만나자. 나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태연한 표정은 마치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대정과 나는 그가 지시한 길로 들어섰고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이 상황을 강요하고 있어. 대정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래, 내가 동의했다. 굳이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왜? 목적이 뭐지? 아마도 그는 너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겠지. 아니면 정말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몰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산책로는 작은 가을이 흐르는 공터로 우리를 이끌었다. 흐르는 물소리는 편안하고 거의 최면을 거는 듯했다. 잠시 동안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대정은 가을가의 바위 위에 앉아 나를 손짓하며 옆에 앉으라고 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대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뭐에 대해? 이 모든 것에 대해, 너의 진짜 감정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 그의 질문이 마치 파도처럼 나를 강타했다. 우리는 없어, 대정.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려는 실수만 있을 뿐이야. 하지만 만약 그 실수가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거라면, 나는 그가 농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진지한 뿐이었다. 마치 그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신에게조차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낸 것 같았다. 우리는 이러면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들리길 바라며 말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순간 내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의 가까움은 내 자제력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가끔은 옳고 그름이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다. 산책로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그것은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의 해방이었다. 분노, 좌절, 외로움. 나를 멈추라고 말하는 도덕성을 잠시 거부하며 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내맡겼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산책로로 돌아왔다. 이제 우리의 침묵은 무거웠고 드러낼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현과 지혜를 다시 만났을 때 재현의 시선이 우리에게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무는 듯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다시 한번 깨어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맴도는 생각들과 싸우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긴장은 눈에 보일 만큼 팽팽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웃음은 억눌렸고 대화는 겉돌기만 했다. 아침 식사 도중 재현은 미래의 이 여행을 다시 반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시간이 불편할 정도로 길었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내 불안감이 날 지배하고 있는 걸까? 지혜는 집중하지 못한 듯 보였고
도자기 찻잔 안의 차를 반복적으로 적고 있었다. 반면 대정은 내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에만 몰두했다. 나는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한 입 한 입이 마치 고백처럼 느껴졌고 한 모금 한 모금은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시도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따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지혜는 책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고 재현은 혼자 마을을 돌아보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대정과 나는 다시 같은 공간에 남게 되었다. 그는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몇 분간의 침묵 끝에 나에게 다가왔다.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벽이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어제에 대해? 나는 물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랬어서는 안 됐어. 그건 실수였어. 맞아. 나는 재빨리 동의했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 계속 생각만 나. 그가 마침내 내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의 말이 마치 눈사태처럼 나를 덮쳤다. 그는 옳았다. 내가 아무리 우리가 저지른 일을 외면하고 싶어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 가을에서의 순간, 그 키스로 돌아갔다. 그 키스는 너무나 오르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만해야 해. 대정. 내가 속삭였다. 더 나빠지기 전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숨을 쉬며 창밖에 멀리 솟아오른 산을 바라보았다. 이미 끝낼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거 아니야? 그날 밤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지혜가 준비한 전통 한식을 나누었지만 분위기는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대화가 억지스러웠고 마치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연극을 하는 것 같았다. 재현은 항상 그렇듯 도발적인 말로 침묵을 깼다. 여기 공기가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봤어? 모든 게 더 자유로운 느낌이야. 겉보기엔 아무 의도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의 말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다. 그가 대정과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석처럼 보였다. 그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고 우리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 같았다. 자유롭다니? 나는 무심한 척하며 물었다. 여러 가지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더 탐구해봐야 할지도 몰라. 지혜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약간의 힘이 실린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여행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쓸데없는 걸 탐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이 위험한 게임을 끝내달라는 요청처럼 들렸다. 늦은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문 앞에 멈추지 않았다. 대신 그 발소리는 지혜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곧 다른 소리가 들렸다. 낮게 억눌린 목소리, 결코 평범한 대화 같지 않은 대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혹시 재현이 지혜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내 상상일 뿐일까? 무시할 수 없어서 나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발소리를 최대한 가볍게 하며 그들의 방으로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그리고 대정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빠르게 변하는 죄책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이해하려 애쓰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갔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내 안의 감정들이 나를 짓눌렀다. 죄책감, 배신감, 혼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고 어느 감정이 더 강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편안함과 재연결을 위한 여행이 독성으로 가득 찬 감정의 미로로 변했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재현은 내가 베란다에서 가방을 싸고 있을 때 나타났다.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날 거야. 그럼 뭘 더 말해야 하지, 재현?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얻었잖아.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흥미로운 듯 물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야? 당신이 모두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잖아. 당신의 제안들, 당신의 게임들. 이제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 못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균열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난 단지 너희들에게 숨겨져 있던 걸 보여줬을 뿐이야. 재현은 웃음을 멈추고 전에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는 한 발 더 다가와 살짝 몸을 기울이며 낮고 차분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정말로 이 모든 게 우연이었다고 생각해, 미연?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제안으로 시작된 거라고? 대정이 널 어떻게 바라봤는지, 네가 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몰랐을 것 같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산책로에서 너희를 봤어. 그가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너를 어떻게 만졌는지, 네가 그것을 어떻게 허락했는지. 모든 게 너무 예상대로였어. 내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돌아갔다. 그가 알고 있었다고? 우리를 따라왔던 걸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어갔다.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어.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둘 다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어. 확실히 알 필요가 있었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어떤 종류의 테스트였어, 재현? 무슨 병적인 게임이라도 해서 뭘 증명하려는 거야? 그는 다시 웃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유머가 없었다. 아니, 미연, 이건 테스트가 아니었어. 이건 거울이었어. 내가 매일 보는 것을 네가 보게 하고 싶었어. 우리 사이의 공허함, 그리고 내가 알아낸 건 말이야. 너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야.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다. 그의 암시들, 긴 시선, 산책로에서의 의도적인 분리.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었다. 이건 단지 긴장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것이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나를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혜는? 그는 게임의 결정적인 패를 꺼내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정말 그렇게 순진하다고 생각해? 그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생각해?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녀는 알고 있었어, 미연. 처음부터.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주제를 꺼내라고 나에게 제안한 사람도 그녀였어. 네가 대정과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도 그녀가 나에게 알려준 거야. 너희 둘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완벽히 넘어갔어. 내 주변에 현실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지혜,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던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조종했다고? 그런데 왜? 내가 묻기도 전에 재현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널 파괴하고 싶었어. 질투 때문이 아니라 복수 때문이야. 알겠니, 미연? 모든 것이 너에 관한 것은 아니야.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물러섰다. 머릿속은 뒤엉켰고 그의 말의 조각들을 맞추려고 애썼다. 정원에서 지혜가 했던 말이 희미한 메아리처럼 떠올랐다. 대정은 이게 흥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대.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한 번도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다. 나와 재현, 그리고 그녀 자신의 남편까지도 그녀의 조작에 휘말려들게 만들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가 서울로 돌아갈 짐을 챙기던 중 지혜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거의 승리한 듯 보였다. 여행은 즐거웠니, 미연?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잔인함이 담겨 있었다.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왜 그랬어? 지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몇 년 전 네가 나에게서 어떤 것을 훔쳐갔어. 내가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걸. 네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건 공정하지 않았어. 네가 잃는다는 게 뭔지 알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에게 이건 논리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는 문제였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재현과 나 사이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결혼, 파괴된 우정, 그리고 그 주말에서 아무도 상처 없이 벗어날 수 없었다는 확신뿐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복도의 거울 앞으로 갔다. 내 반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주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어쩌면 진짜 실수는 가을에서의 키스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안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게임은 결코 욕망이나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게임에서 졌다.